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조담소에 젊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학원 강사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14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취미가 뭐냐고 하니까 저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참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죠. 네,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썩 좋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고 취업했을 때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았어요. 근데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는 저랑 정반대더라고요. 부족한 거 없이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눈엔 천진난만했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이 사람이랑 한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거든요? 연애할 땐 그냥 깔끔하고 꼼꼼하고 알뜰하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절 이렇게 괴롭힐 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빠, 잠깐 여기 좀 와봐. 왜? 또 뭔 일 있어? 여보, 내가 샤워하고 나면 슬리퍼 세워두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여러 번 얘기하게 해요? 저 깜빡했다. 미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응?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여기 봐봐. 샴푸가 좀 남았잖아. 왜 새 걸 꺼낸 거야? 이거 낭비야, 낭비. 아니, 이거 펌핑이 안 되잖아. 그럼 다 쓴 거 아니야? 여보, 물 넣고 흔들면 2번은 더 쓸 수 있어. 왜 아낄 줄을 몰라?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제 돈으로 제 옷, 제 운동화나 맘대로 못 사는 게 말이나 돼요? 택배 상자 하나 집에 오면 아주 난리가 나요. 여보, 말은 바로 해야지. 오빠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고 신발 사? 그래서 언제 집 살 건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보, 택배가 왔는데 뭐 샀어? 또 옷 샀어? 아니, 내 거 아니라 우리 애기 거. 그 운동화 귀여운 게 하나 있더라고. 여보, 애는 금방 커.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무슨 비싼 운동화야. 당장 반품해. 야, 맨날 애한테 남들 입던 거, 남들 신던 거 입히고 신기는 거 넌 미안하지도 않냐? 난 그렇게 안 자랐어. 난 그렇게 자랐어. 어차피 몇 번 신기고 말 걸 왜 돈을 쓰냐고. 우리가 엄청 돈을 잘 버는 줄 아는가 본데. 이 집도 그렇고 다 빚이야, 빚. 언제 갚을 건데? 질린다. 내가 내 돈으로 내 아이 신발 하나 사고 싶어도 네 눈치 봐야겠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어? 남편과 저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얼굴만 마주치면 싸우기 바빴고, 그게 애한테 못할 짓일 것 같고, 또 회사 일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네, 아직 우리 아기가 1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내가 아기를 키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내가 키워야지. 그럼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준다는 거야? 너 이혼하고 나면 재혼할 거 아냐? 안 봐도 비디오지? 금세 딴 남자 만날걸?
네가 다른 남자랑 살 거면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되는 건데. 너 두고 봐. 너 재혼하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당신은 재혼 안 할 거야?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허기나. 그럼 난 너 같은 여자 또 만날까 봐 무서워서라도 혼자 살 거다. 그렇게 나오기야. 나도 재혼 안 해. 그러니까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친권, 양육권 다 나 줘. 친정에서도 애를 봐준다고 하고 애도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나을 거야. 당신 맨날 야근하고 바쁘잖아. 그럼 각서 쓸까? 당신 재혼하게 되면 내가 양육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각서 쓰자고. 써. 난 문제될 게 없어. 그리고 공증도 받아. 알았지? 그리고 당신이 주기로 한 양육비에서 10원 하나 모자라거나 조금이라도 밀리는 날엔 애기 못 만난다는 것도 써. 그래! 근데 당신이 말하는 양육비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아끼면 이보다 덜 쓸 수 있지 않나?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부족함 없이 자랐다며. 애한테 쓸 건데 이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한다. 상담 좀 받으러 가보자고.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오늘의 주인공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상담해줄 박세영 변호사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남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내분에게 친권 양육권 주기로 하신 거지요? 네. 그리고 아내가 추후에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걸 약정에 넣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다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꼭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이라고 하는 거는 법정 이제 대리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친권을 부인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양육비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보통 이런 양육비는 요즘 서울 가정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부모 소득 합산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그 표에 나와 있는 액수를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모두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게 되고요. 저도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제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비양육권자와 자녀 사이에 친자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원 배우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서 재혼 여부하고 상관없이 계속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됩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정말 자기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지 자식한테 쓸 돈은 좀 아끼고 싶은가 보지? 좀 가만히 좀 있어. 변호사님, 걱정되는 점이 있는데 네. 요즘 입양을 많이들 하잖아요. 재혼한 남자와 사이에 입양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네, 입양의 경우에도 이제 양육비는 부담하게 되는데요. 네, 양육권자의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여도 민법 제882조의 2 제2항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속관계는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된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 3 제2항에 따라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양자 입양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친족 사이에서 더 이상 부양, 상속 등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있어도 양육비는 계속 지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그때는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재혼하고 나서도 양육비를 줘야 한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불이 납니다.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각서를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뭐 이제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이혼 조정을 할 경우에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재혼을 양육비 지급의 조건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인데 과연 재혼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약정인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인데요. 관련한 사건 박세영 변호사가 좀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리자면 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의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의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의 반사의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의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 역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 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므로 재혼이라는 신분상 법률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녀들의 복리에도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하는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로 보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는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면 아기를 만나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양육비를 안 주는데 굳이 면접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을 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이 어떤 대가 관계 아니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양육자는 면접 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국 이제 면접 교섭은 해주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예, 양육비 지급 절차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제가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양육비를 안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두 분이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